먼저 직접 질의하기 전에 한번 도이치 모터스 사건, 그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검찰이 보통 주가 조작 사건 수사를 하기 전에 한국 그 거래소에 그 시세 조종이 의심되는 그 거래에 대해서 심리 분석 이런 걸 의뢰를 하죠. 아, 맞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보고서를 보고 보통 이제 호가 반영률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한 5% 정도가 넘으면은 이제 이건 시세 조종의 의심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수사를 시작하게 되죠. 호가 반영률이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데 그것만으로는 보진 않고 그것만은 아니겠지만 중요한 객관적 지표잖아요. 호가 반영률을 봅니다. 예. 근데 김건희 여사의 그 거래소의 호가 반영률 중에서는 뭐 16%, 20%, 뭐 어떤 건 60%짜리도 있었어요. 보통 이런 거면은 이제 수사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호가 반영률은 보통 저희가 이제 범죄 혐의 기간으로 특정한 기간을 전체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비율이 어떻게 될지는 한번 좀 기술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고서에는 예상 체결가를 높게 형성하는 데 관여했다. 김건희 여사의 거래가. 이렇게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그 시세 조정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 이제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 보고서 자체는. 그러면 이 보고서를 금감원장님도 보셨죠? 어떤 수사 보고서인가요? 아니, 심리 결과 분석 보고서 한국거래소에? 못 봤습니다. 봐야죠. 그건 검찰이 의뢰를 해서 하지만은 당연히 금융감독당국에도 보고가 될 거 아닙니까?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이렇게 세상을 떠들게 하고 있고, 그게 결국은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데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 예. 그런 중요 사건에 있어서의 거래소에서 만든 그 거래에 대한 심리 분석 결과 보고서가 있으면 당연히 감독원장님이 보시고 그거에 대한 분석도 하시고 그거에 대한 입장도 갖고 그래야죠. 근데 그런 걸 안 본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게 되면 좀 정치적 판단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한다 이렇게 의심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진 않은데 이제 보통 저희가 거래소 감독원 증선이 검찰로 가는 절차가 일반적이긴 한데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는데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해갖고 심리 분석을 거래소에 요구한 경우에는 금감원을 아예 거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그렇기 때문에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중요한 사건인데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나 이런 데는 그 심리 분석 결과 보고서가 보고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감독원에는 저희가 그 자료가 오지 않은 건 맞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중요 사건인데. 제가 검찰에서 할 때 일부러 안 보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왜냐면 절차상 저희가 조사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저희한테 보내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오히려 저한테 그러니까 중요한 사건인 만큼 지금이라도 보시고 분석을 하고 금감원이 입장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보시도록 하시고요. 가계부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장님이 가계부채가 지금 수준보다 더 올라갈 경우에는 성장 잠재력이 크게 저하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 알고 있죠? 예. 그러니까 성장 잠재력에 위협을 준 정도로 이제 가계부채가 심각하다는데 왜 이런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가계부채가 이제 부채 수준이 낮을 때 부채 수준이 좀 높아지는 것들은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의 우리 부채 수준은 일단 경고를 하시는 거잖아요. 마이너스가 될 정도로 지금 많이 부풀어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저희도 거의 매주 한두 번 정도 만나는 사이라서 인식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그런 방침에 대해서는 동일하시는 거죠? 같은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시면 그래서 지금 금감원장님도 그 무리하게 지금 가계부채가 확대되고 있어서 은행권들을 소집해서 그 7월 3일경에 가계대출의 속도 조절 당부한 적이 있었죠? 있습니다. 예. 이런 이제 가계부채가 너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지적하고 있는 것들에 어떻게 보면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꼭 한국은행의 말이라든가 총재님 말씀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같은 취지죠. 다음 장을 보여주시면. 근데 그거하고 이제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게 그 스트레스 DSR을 7월에 시행하기로 한 걸 지금 9월로 연기를 시킨 건데 저번에 10월 10일 날 금융위원장 그 국감할 때 물어봤더니 금융위원회가 판단한 게 아니고 그 직전쯤에 관계기관 회의가 있었는데 일주일 전쯤에 그때는 금융위원장은 기재부 차관 입장에서 참여를 했었다고 그래요. 그 관계기관 회의에 금융감독원장님도 참석하셨죠? 아닙니다. 저는 그러니까 가계부채 스트레스 DSR 같은 거를 연기하는 그런 관계부채 회의에 금융감독원장은 참석을 안 해요? 제가 참석한 게 아니고 우리 팀에서 참석을 했습니다. 금융감독원도 참여한 거죠? 그렇습니다. 결국 그런 데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여기는 연기를 하게 된 것이지 금융위원회나 금감원이 이걸 연기하자고 결정한 건 아니죠? 아닙니다. 금융이랑 금감원 결정인 건 맞고요. 이제 아마 그 취지는 자체적인 게 아니라 결국 기재부나 이런 데서 결국 재정으로 성장을 주도하기 어려우니까 가계부채 풀어서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상반기 상황을 조금만 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걱정을 좀 놓으셨습니다만 부동산 PF 정상화라든가 기억하시지만 뭐 태형건설 워커 같은 거 관련된 이 구조적 문제들이 되게 심각한 상황이었고 더하여 취약층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있다 보니 저희가 가계부채라든가 이 디레버리징이 아주 중요한 정책 목표인 건 맞는데 그것만이 이제 중요한 정책 목표가 아니라 다양한 이 거시경제 그 운영을 같이 해야 되다 보니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사실은 기재부라든가 저희가 항시 같이 논의를 하고 있고 물론 이제 그 DSR 연기로 인해서 가계부채와 관련된 어려움을 드린 거에 대해서 어쨌든 당국자에서 제가 사과 말씀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책임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시켜서 한 건 아니고 금융위나 금감원, 금융위를 중심으로 해서 금감원이 저희가 보좌를 해서 어쨌든 당국에서 결정한 건 맞는 거고 그거에 대한 책임은 금융위와 금감원에 있습니다. 자,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